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적으로 두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아무튼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펜을 많이 보유하는 것보다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코지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적으로 두면 절대 안 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사실 적으로 두면 안 되지만 조금 더 이런 유형한테는 이제 적을 만들지 않도록 더 긴장하고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구별하는 방법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적으로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 관리하세요. 그게 바로 내가 사회생활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적으로 두면 안 되는 사람 첫 번째는요. 빅마우스예요. 빅마우스는 의미가 뭘까요? 말 옮기는 사람, 말 많이 하면서 말 옮기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적으로 돌려세우시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고 바로바로 이제 옮기고 불리고 퍼나르는 일에 아주 신나는 사람들이 어느 조직이나 있어요. 회사뿐 아니라 일반 커뮤니티, 동창회, 동호회, 아파트 단지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이제 싫어하고 지금 말 옮기는 사람 싫어 이렇게 티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쟤 너무 말 많더라.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그런 사람을 또 뒷담화를 해요. 아니 대놓고 싫은 티를 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아마추어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펜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적을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빅마우스 캐릭터를 가진 사람은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관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계속 내 얘기를 하고 돌아다닐 테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경력 이직을 해서 이제 뭐든지 낯선 상황을 겪고 있는 김 과장이 있어요. 같은 팀 동료가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아주 고맙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다른 팀 직원들을 저 사람은 어떻고요? 저 사람은 어떻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저 사람은 이혼했고요. 저 사람은 팀장하고 멱살잡이 했고요. 이렇게 개인적이거나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바로 이제 빅마우스일 확률이 대단히 높죠. 빅마우스는 원래 뉴페이스를 좋아해요. 타인의 일에 관심 많고 말하기도 좋아하는데 또 새로운 누군가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말하기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어떤 그런 이제 회사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하면요. 이제 가깝게 지내지도 말고 적으로 만들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가깝게 지내게 되면 나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어서 온 동네방네 퍼질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해야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내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할까. 만나서 일단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야기는 아주 의례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죠. 집이랑 회사가 가까워서 체력이 요새 남아 돌아가요.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소문나도 하등 상관없는 거. 그리고 오히려 소문 내줬으면 하는 말들.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팀 분위기 너무 좋네요. 긴장했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이렇게. 혹시 빅마우스가 팀장 너무 까다롭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빅마우스가 또 얘기하는 거 한정없이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화제를 돌리거나 바쁜 척하거나 접촉 시간, 그렇게 말 많은 사람하고는 접촉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밝은 표정, 호의적인 말투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그와는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는 것이 바로 적으로 두면 안 되는 사람을 적으로 두지 않는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을 적으로 두면 안 될까요?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에요. 손해보면서도 계속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왜 버틸까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흔히 이제 어떤 실수를 하나 하면 손해보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 보면 만만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만약 거래처가 있다. 그런 거래처를 적으로 돌려세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납품업체 관리 담당이에요. 우리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납품 대금이 늦어졌어요.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상대는 별 불만 없이 그러시죠. 그랬어요. 근데 회사에 어려워진 상황이 이제 반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좋아요. 계속 늦어지고 약속 어기고 납품 단가 낮추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담당자인 나는 이제 당장 회사가 급하니까 막 이제 그렇게 막 밀어붙이고 근데 상대는 그대로 별말 없이 받아들여서 계속 받아들이니까 그냥 긴장 없이 계속 그렇게 미루니까 밀리네 이러면서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물 한 방울이 딱 넘치는 순간이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 거래처는 갑질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경우들 많아요. 보고 있으면 납품업체를 상대로 해서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매스컴에 그런 뉴스를 내보내거나 이런 경우들.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적을 만들어서 내가 망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대가 손해를 감수하는 건 이유가 있고 점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사회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손해를 감수하지 않겠다고 싸우는 거래처.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 뭐 그래 싸울 것까지 없고 그래 뭐 못해주겠으면 말어 그럼 바꿔야지 뭐 아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손해 보면서 말 없는 업체를 더 긴장하고 무서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업체를 적으로 돌려세우지 않기 위해서 대단히 이제 뭔가 갑질을 하거나 그다음에 신의를 저버린다거나 이 정도 뭐 그냥 무시해도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거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를 계속 감수하고 있는 저 업체에 절대로 적으로 돌려세우면 안 되니까 자 관리에 들어가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제 또 하나의 예. 후배가 나한테 신세졌어요. 후배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준 거예요. 이제 많이 회복되어서 정상화 됐어요. 그리고 늘 그 후배는 내가 도와줬던 걸 고맙게 생각해요. 그걸 또 난 당연히 고마워해야지. 네가 고마워해야지. 이러면서 또 막 생색내요. 심지어 이제 뭐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으니까 뭐 이 정도야 뭐 이러면서 개인적인 심부름 부탁 하나둘씩 했는데 후배는 또 다 이제 그걸 또 다 이제 받아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참 부족한 사람들은요, 호의를 권리로 여기는 겁니다. 눈치 보면서 부탁하는 일을 이제 막 당당하게 요구해요. 그러다 이게 심해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런 손해를 희생적으로 계속 감수하던 그 사람을 적으로 돌려 세우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후배가 선배한테 이제 선배가 저한테 잘해주신 거 이제 다 갚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그만 보죠. 더 이상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랬다고 치자고요. 후배가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좋은 후배 하나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그 후배와 나 사이에는 또 다른 많은 지인들이 아는 지인들이 있잖아요. 나를 내내 안 좋게 생각하고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한테까지 뭐 좋은 이미지로 알려지겠어요? 계속 나쁜 이미지로 알려지겠죠. 타인이 아무리 후배가 내가 잘해줬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미끼 삼아 계속 그렇게 내게 좋은 마음으로 베풀어주는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거나 그 친구가 손해보면서도 계속 나한테 뭔가 배려한 거를 그대로 늘 받아 버릇하는 거 이거 적으로 돌려세우는 방법이 됩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누군가가 손해보면서까지도 나한테 잘해주는 어떤 그런 사람을 적으로 돌려세우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세요. 자, 세 번째, 속을 알 수 없는 후배. 또 적으로 돌려세우면 안 되겠죠?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조직에나 있잖아요. 김대리는 이런 유형, 최주임은 저런 유형인데 근데 홍길동 씨는 참 알 수가 없어. 뭐 이런 타입. 말도 없고 팀장이 뭐라고 짜증을 내도 별 자존심 상하는 티도 안 내고 자제력도 엄청나고 그리고 일도 잘해요. 이런 홍길동 씨의 특징은 뭐 또 칭찬을 해도 또 편하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직장 상사가 터무니없는 질책에도 뭐 얼굴 벌개지거나 막 굉장히 불쾌한 티를 내거나 그러진 않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흔들리지 않고 해요. 그러면서 직장 상사한테 적당히 거리를 또 둬요. 뭐 충성을 막 머리 디밀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것도 아니에요. 친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네거티브한 자세도 아닌데
그냥 이게 거리를 둔단 말이에요. 자, 이런 후배 어때요? 조심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여러분. 보통 수준 없는 리더들은 이런 유형을 만만히 보고 그냥 막 뭐라고 이제 짜증을 내도 뭐 별로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으니까 화풀이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 묵묵히 일만 하고 별 얘기가 없으니까 막 일을 많이 떠맡길 수도 있고, 컴플레인도 안 하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후배를 적으로 이제 만들면 그대로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적으로 만드는 건 뭐예요? 만만하니까 계속 뭐 감정적으로도 감정 쓰레기통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부당하게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든지, 막 왜 우리 일 그냥 하겠다는 사람한테 계속 일 몰아주는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미리 준비할 시간 없이 경쟁사로 가버리는 거, 퇴사해버리는 거예요. 이 뒤통수 맞는 거죠. 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걸 바로. 그동안 아무 말 없었으나 불만을 윗사람한테 아주 객관적이고 건조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속을 알 수 없으니까 그동안 내가 부당하게 대한 일을 한두 번이라도 이런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더 이상 안 그랬을 텐데 말을 안 하니까 계속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적을 만드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부당한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은 윗사람한테 투서를 하든지 뭘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반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을 알 수 없다, 표현을 안 한다, 그러면서 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다 한다, 이런 직원 후배에게는 내가 지금 부당하게 뭔가 대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 긴장하고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을 적으로 돌려 세우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마음을 열지 않는 그에게 최소한 적을 만들지는 않도록 리더로서 그야말로 정도를 걷는 거, 이걸 잊지 않아야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그런 걸려 넘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